오늘 롱뷰 특강은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름 돋는 비밀. 맞습니다. 노벨상 받으신 한강 작가님인데 제가 롱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후반부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 깜짝 놀랐냐? 롱뷰에 한국의 한강. 이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좋은 프로젝트예요. 이거 다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우리 박수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KT 패터슨이라는 이 시각 예술가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예요. 요 도서관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제 작가가 원고를 투고를 하면은 이게 바로 출간이 되는 게 아니라 100년 뒤에 나옵니다. 100년 뒤에. 그래서 이 도서관은 뭐예요? 우리 후손들만이 여기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100년 뒤에 후손들만이. 진짜 말 그대로 미래에 주는 선물이죠. 여기 엄청 많이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로 내가 자식이거든요. 저도 작가를 해봤잖아요.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쓴 작품인데 그거를 100년 뒤에 후손들에게 선물을 한다? 이건 여러분 진짜 웬만한 어떤 용기, 웬만한 결단이 없으면 이런 거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한강 작가님은 더 심하죠. 다른 작가님은 제가 어떤 작가님들인지 모르는데 한국의 한강 작가님은 어때요? 이 시점이면은 맨부커상을 받았기 때문에 작가의 어떤 네임 밸류가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출간을 하면은 무조건 팔려요. 솔직히 많이 팔립니다. 이거는 한강 작가님도 알고요. 출판사 관계자들도 아는 얘기예요. 이건 거의 팩트예요. 뭐 정확하게 몇 권 팔린다 이렇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 이권을 포기하고 이 장기주의적 어떤 철학을 심어주는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노벨상 받은 것도 대단한데 이런 프로젝트에 조용히 참여하신 게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수. 그래서 롱뷰는 진짜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강 작가님도 나오고 진짜. 그래서 오늘 롱뷰 내용은 짧고 요거는 진짜 짧지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이런 게 많이 알려져야죠. 그렇죠? 이제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의 한강 작가님 노벨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벨상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문학상 그게 있어요. 제가 그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님 책 뭐 채식주의자 뭐 소년이 온다 이런 걸 읽으셨는데 특히 채식주의자는 그게 맨부커상을 받았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거를 그때 기억나요. 맨부커상 받아서 막 나라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거 막 한 달 있다 왔나 그랬을 거예요. 진짜 오래 있다가 받았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제가 완주를 다 못했어요. 완독을 다 못했습니다. 도저히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읽는 게. 근데 저는 노벨상 관련해서 그거는 그때 이제 맨부커상이었죠. 노벨상 관련 얘기는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군대 갓 전역하고 나선가? 그러니까 매년 노벨상을 발표를 하니까 어떤 스웨덴 작가분이 노벨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살면서 나도 노벨 문학상 받은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읽어봐야겠다. 근데 노벨상은 어떤 특정 책을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작가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웨덴 작가님 중에 순위가 제일 높은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진짜 재미없고 지루했던 걸로 그 책이 탑5 안에 진짜 손에 꼽습니다. 꼽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걸까?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노벨 문학상은 도대체 어떤 책, 어떤 작가님들이 받는 거지? 참 우리에겐 여러분 뭐가 있죠? 참 듀얼 브레인이 있잖아요. 듀얼 브레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읽어볼게요. 우리가 제가 조사를 해놨거든요. 일반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주는 기준. 일반적으로 노벨 문학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여됩니다. 문학적 탁월성. 작품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간단해. 영화를 보는데 예술성이 높은 영화는 대중들이 상대적으로 덜 좋아합니다. 그 이제 분야를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독창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창성은 그나마 나요. 독창적인 영화를 우리가 좋아하는 경우는 많은데 예술성이 높으면은 당연히 예술성이 높은 게 상업성이 높을 때도 있는데 일단 노벨 문학상은 뭐예요?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작품의 형식과 언어적 표현이 독보적이고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어려워요. 인간적 통찰과 보편적 가치. 요런 거 보고 나면은 맞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다 맞아요. 여기에 내용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 인종, 시대를 초월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대와 사회적 영향력. 딱 맞죠? 작품이 현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현실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과 비판을 제공하거나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해야 됩니다. 사회에 대한 작가의 책임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이 높이 평가됩니다. 작품의 지속성과 일관성, 그러니까 꾸준히 쓰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이렇게 단일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취에 이제 노벨상을 수여하는 거죠. 문학적 혁신과 도전, 문학 장르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실험과 혁신을 통해 문학의 질평을 넓힌 작가가 주목받습니다.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책이 대중성이 높기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대중성까지 높으면 그거는 진짜 최고죠. 최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딱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출판 관계자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먼저 이게 순위가 더 높았어요. 채식주의자가. 근데 이 책이 진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기 전에는 교보문고 리뷰 기준으로는 1번부터 12, 그러니까 인기 있는 리뷰가 그 10개 중에 8개가 악플이었어요. 진짜 욕이란 욕은 다 쓰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맨부커상이냐고. 근데 이제 맨부커상이나 노벨상이 무슨 기준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벨상이 대단한 상이라고 해서 한강 작가님이 수상을 했기 때문에 책을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벨상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나쁜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이건 진짜 안타까운 현상인데 대한민국 여러분 사람들은 1년에 책을 10명 중에 6명은 읽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읽지 않고요. 2명에서 3명은 한 권만 읽고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만 한 권 이상을 읽어요. 그래서 요 6명이랑 요 한 권 읽던 분들이 책을 노벨상 받았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읽어봤는데 책이 대중성이 없는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니까 그거 읽고 일단 완독도 거의 다 못하셨고 완독 못하셨고 대부분이 그 다음 책으로 안 넘어간 거예요. 왜?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 독서 열풍이 다시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게 한번 수그러 들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저는 출판 관계자잖아요. 예를 들면 듀얼 브레인이 이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교보문고에서 13위거든요. 1일 판매. 13위인데 저희는 판매 건수를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 판매량이면은 저는 이제 뭘 예언할 수 있냐면은 앞으로 4, 5년 안에 출판사 많이 망할 거예요. 영세 출판사는 망할 겁니다. 영세 서점도 망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노벨상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프레질했기 안티 프레질한 게 아니라 충격의 강화가 돼야 되는데 충격이 부서졌어요. 왜? 책이 좀 어렵고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인쇄 관계자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인쇄량도 줄고 있다. 그게 냉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했죠. 그래도 노벨상 때문에 사람들이 손에 책을 쥐었으니까 저는 이제 출판 관계자니까 그래도 이제 좀 독서 붐이 조금이라도 더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 진짜 염원이 있었는데 제 고 대표님이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책이 왜냐면 저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당 그래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읽기가. 채식주의자는 저는 진짜 끝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대단한 거고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들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왜 나는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책이 재미가 없고 이 책이 읽는 게 너무 힘들지? 당연한 거예요. 왜? 기준이 말도 안 되게 높잖아요. 기준이 무슨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해력, 여러분 문해력 뭐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60%가 문해력 2 이하예요. 2 이하. 2가 뭐예요? 글을 읽고 정상적 토론이 안 되는 게 2 이하인데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 받았다고 이 책을 지은 게 진짜 그 아이러니 그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 독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또 듀얼 브레인이니까 이것도 한번 조사해봤어요. 독서가 우리네 좋은 이유 3가지 알려져. 가장 강력한 걸로. 그 다음에 요 문구를 항상 치세요. 영어로 실험 자료 근거는 찾아주고. 요거를 쳐야, 왜냐하면 요걸 안 치죠? 그러면 국내 기사에서 가지고 와요. 높은 확률로. 그럼 수준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요거 치니까 어때요? 여기 레퍼런스가 영어죠. 여기 위키피디아랑 뭐 프론티어라는 데서 갖고 왔고, 그다음에 뭐 여기 PMC라는 여기 논문 여기 보는 데서 갖고 왔고, 그다음에 요 캠브리지인 것 같은데요. 좋은 데서 갖고 왔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기사들, 영어 기사들 다 영어로만 갖고 왔죠. 요게 여러분 마법의 문장입니다. 요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 얼마나 좋아요. 뇌 구조와 기능을 강화합니다.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켜 구조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특히 시각 단어 형태 영역은 글자를 인식하고 단어를 처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은 원래 물체 인식을 담당하던 뇌 부위가 독서를 통해 재활용되어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독서는 언어 처리와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뇌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를 낮춥니다. 뭐예요? 치매 막는 거예요. 정기적인 독서는 노년기의 기억력 유지와 인지 기능 저하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4세 이상 성인을 1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상적으로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의 인지 기능 저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하겠죠. 또한 독서는 치매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인지 예비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독서가 여러분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치매는 여러분 약도 없고요. 독서를 그냥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언어 공부를 하시거나. 공감 능력과 사회적 이해력을 향상시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독서가 여러분 공감 능력과 사회적 이해력을 향상시킨대요. 근데 대한민국 10명 중에 6명이 독서를 안 해요. 이거 마저 읽어볼게요.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을 읽는 것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 즉 마음 이론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설을 자주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감 능력과 사회적 이해력이 뛰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즐기는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더 나은 인지 능력과 정신 건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설이 나와요. 국내 작가님들이랑 계약을 해서 열심히 써주고 계세요. 저도 소설 가끔 읽거든요. 특히 요즘 우리 딸이 읽는 소설 같이 읽거든요. 재밌습니다. 이런데 책을 안 읽는다니, 그렇죠? 그래서 요 퓨처셀프 쉽잖아요. 마음의 기술도 쉽잖아요. 그다음에 듀얼 브레인을 읽으면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롱뷰는 좀 어렵죠. 요 책부터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강 작가님 진짜 너무 이런 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노벨상이 뭔지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노벨상은 왜 받는 건지 솔직히 감도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벨상에는 손이 쉽게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뭐 한강 작가님 책도 시간 되시면, 한강 작가님 책은 이제 웬만한 도서관에는 다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는. 그다음에 뭐 서점에도 많을 거고.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은 뭐 그러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점에 놀러 가셔서 내가 이 책 그냥 노벨상 받았다고 읽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 미리 보기로 좀 읽어보시던가, 온라인에서도 미리 보기 한 10쪽 20쪽 읽어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서점에 가서 읽어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 특강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